몸은 의사에게, 마음은 심리사에게. 국내에서는 인간 마음의 아픔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수련 과정에서 체계적인 임상 수련 과정이 없다는 아쉬움에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심리상담 및 코칭 활동의 실질적인 임상 실습 수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음의 아픔과 삶의 문제에 대한 수련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분, 인간의 몸을 다루는 의사가 아닌 마음을 다루는 심리상담 전문가로 새롭게 거듭나려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늘 오신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지금 일단 학교. 제가 가야 될지 계속. 학교를 가서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의젓하게 행동을 할까요? 아니면 아니죠. 더욱더 그렇죠. 지금 하죠. 그래서 학교를 가시되 그 눈이 눈에 안 보이게 지켜보시는 건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선생님이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럴 때 그냥 황금박쥐처럼 나타나서 너 제대로 해 이러고 딱 사라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너무 자주 나타나실 필요는 없고 또 위험하다고 하니까 자꾸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군요. 위험하다는 게 뭐 때문에 위험하다는 건가? 옆에 이제 공사를 하거든요. 학교가 많이 막 완전 거의 한 리모델링을 다 해서 운동장을 네. 운동장에 새 교실을 만들어서 쿠키 맛있네. 지금 맛있는 있거든요. 냄새가 나는데. 공사 차량이 이렇게 가드레일이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얘가 막 거기에 갈 거다. 가지도 안 했는데 교실에서 있는데 근데 무슨 이제 가요? 아직까지는 안 갔는데 네. 이제 공사를 하면 얘가 가니까 그러면 위험하지면 입니다. 너 공사하는데 위험한데 가? 안 가요. 한 거지. 지금 그런데 무슨 수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네. 저는 엄청 샌드박스도 좋아요. 아까 전에 유주님도 좋아요. 아까 전에 세상 놀이터도 좋아요. 세상 놀이터도 좋아요? 네. 우와. 어디 있는 세상 놀이터? 아까 전에 그 하상은 고양인데 아, 유튜브에 있는 화상 봤는데 그 다음에 해상이는 들어보세요. 개구리예요. 개구리 모자 쓴 여자예요. 개구리 무슨 여자예요? 무슨 모자 쓴 여자예요? 아, 저는 아무것도 모자 안 썼어요. 아무것도 모자 안 썼어요. 마스크 썼잖아요. 네, 무슨 마스크예요? 유니콘. 유니콘 마스크예요. 우와. 신난다. 학교에서도 컴퓨터도 있나요? 응? 뭐가 좋았다고? 컴퓨터. 컴퓨터. 그렇지. 이건 컴퓨터가 아니고 이건 키보드. 키보드랑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는 약간 이런 게 없네요. 뭐가 없지? 마우스. 마우스. 이 마우스잖아. 클릭이 없다. 오, 클릭이 없다는 걸 알았어. 놀랍다, 야. 오. 어떻게 움직이지? 오. 그러면 검색할 수 있나요? 검색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자, 여기를 보자. 여기를 탁 누르면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일단 검색은? X가 없네요. 뭐가 없어? X. X. 사용하는 거는 이런 건가? 아까 전에 뽀로로 아까 전에 분팀이 딱 하는 루피요. 로가 어디 있다 보자. 로. 와. 혼자 키보드를 보고 지금 칠 수 있단 말이지. 오. 시작. 검색. 검색 어떻게 하지? 뽀로로 루피를 찾았어? 이게요. 이게 뽀로로 루피야. 이게 분팀이 딱
하는 루피라고요. 군침이 딱 하는 루피야. 우와. 한번 보세요. 이게. 근데 너 이 컴퓨터는 처음 써보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 보세요. 어. 루피 약간 이상한. 넌 선생님 이야기해도 전혀 선생님 말은 관심 없고 네 하고 싶은 것만 마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네 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지. 이거 봐요. 그래. 너 선생님이 너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겠다. 아까 전에 제가 열리가 유튜브에 들어갔어 너 벌써? 엉거우스가 약간 좋아요. 자 유튜브에 이제 검색해야지. 검색하는 거 올라가지고 또 쳐봐. 이거 유튜브에 못 치려고. 여기 세계 타이틀 오! 매치를 앞두고 있는 한 레슬러가 있습니다. 이거 알아요? 이게 뭔지? 캐모나 마스크. 레슬러! 이 시합에 무시할 때 동물을 선생님 너무나도 계속 이걸 봐야 사랑하는 돼? 동물 애호가였죠. 그렇게 이거 열렬한 환영 엄청 속에 빅매치가 멋있더라고요. 시작되고 선생님한테는 안 캐모나 마스크가 멋있어. 슈퍼히어로로 선생님하고 멋진 다이빙을 선보이려던 그 순간 이야기를 캐모나 나눈 마스크는 것도 갑자기 사라지게 있지만 됩니다. 엄마하고 과연 이 아빠하고 동물 애호가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어디로 사라진 나눠야 되는데 걸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지연아? 이럴 때 캐모나 이제 우리 이거 그만 봐야 뭐지? 되는 거 개꿀잼 아닐까? 물감가? 그래야지 이 판타지 그 자체로 선생님하고 보이는 이 엄마하고 세계에서 이야기를 나누지. 아 그래요? 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어. 이거 좀 어떻게 하지? S. 클릭해가지고 지우고 그럼 저는-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지 이제 선생님하고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게 안 돼. 이게 아닌데 이건 선생님 작업하는 문서인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이제 말 안 하고 혼자서 하면 돼요. 알았죠? T가 어디 있더라? 평소에도 이제 집에서 이런 식이거든요. 하다가 안 되면 티- 네. T가 어디 있더라? 맞아서. T가 어디 있더라? 막 뛰어다니고 그러게요. 그런 경우도 네. T가 어디 있지? T가? T가 어디 있지? 좋아하는 것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홍윤희. 독립적이고 호기심 넘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열심히 탐색하고 있는 홍윤희. 정말이지 사랑스럽지 않나요? 하지만 학교라는 단체 생활에서는 이런 홍윤희의 행동 특성이 다른 사람들 눈에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센 모습으로 보일 듯한데요. 담임 선생님 눈에 비친 홍윤희는 어떤 아이일까요? 과연 담임 선생님은 홍윤희를 어떤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단체 생활하면서 배우는 게 참 힘들죠, 그죠? 예. 이런 경우에 좀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 이게 안 돼. 본인이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어로 그냥 하시다. 조금 유별난 애 정도지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참 힘들어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일단 아이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방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서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이 정책이 이런 아이를 정서행동 특성검사라고 해가지고 이 부적응 아이 또 관심군 그래가지고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약을 먹이는 일이 지금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전체 아이들의 5%에서 10%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장차 이거를 20%까지 늘리려고 하는 게 국가 정책 목표예요. 네? 수업에 방해되는 아이에게 정신병 약을 먹인다고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발벗고 나서서 정책으로 밀고 있다고요? 박사님, 교육청은 교육을 담당하는 곳 아닌가요? 아니,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교육이란 게 대체 무엇이길래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약까지 먹여야만 하나요? 학교에서는 왜 우리 아이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또 ADHD 약을 먹이려고 하나요?
홍윤희의 학교 생활에 관해 교수님과 상담 후 3주쯤 후에 담임선생님과 다시 면담을 했습니다. 교수님과의 상담 녹음 파일 중 선생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는 생활적인 면만 신경을 써주시고 학습적인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학습도 포기할 수 없다 하셨죠. 그래서 학습까지 선생님께서 신경 쓰면 힘드시니까 학습은 집에서 조금씩 시키겠다고 하자 선생님께서 교과서 4-5권을 주시면서 집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선생님께서는 3-4번 정도 수업 중에 홍윤희가 말썽을 부린다며 데려가라고 전화가 오셨고요. 제가 가서 홍윤희와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수업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선생님의 전화가 잦아졌고 수업 중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학생들이 다 듣도록 저에게 홍윤희의 행동을 이야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홍윤희를 같이 나무라셔서 제가 따로 스피커폰으로 전화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건 고치겠다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홍윤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강조하시기에 아이 행동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져 참 속상했습니다. 학교에서 홍윤희와 민지에 대해 부정적인 소문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로 인해 저와 가족들은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쯤 학기 초에 검사한 정서행동 발달 검사에서 홍윤희가 관심군이라고 결과가 나왔다며 위센터 사회복지사 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저와 홍윤희가 같이 상담을 갔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은근히 약을 권유하셔서 저와 남편은 약 먹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님은 정신과 약이 잠을 재우는 것이 아니라 홍윤희에게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로 그런 것이 있는지도 참으로 궁금합니다. 며칠 후 위센터에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 홍윤희 사회복지사, 의사 선생님이 같이 있었어요. 상담을 3분도 채 안 했는데 약을 먹어야 된다는 둥. 그런 말에 남편의 연성이 높아지고 의사 선생님도 화를 내시고요. 저와 남편을 이상한 사람처럼 보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홍윤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홍윤희 상태면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셔서 우리는 약은 안 먹인다고 다른 방법을 알아봤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위센터에서 결과가 나왔으니 상담을 하자고 담임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셨고요. 교감선생님, 심리 전문가라 소개하신 보건선생님, 담임선생님, 남편,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보건선생님은 우리가 상담했던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땡땡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며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약 먹는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소견서에 나온 상담 결과는 의사 소견으론 약을 먹어야 되는데 부모가 강하게 거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 소견을 보기 전에는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홍윤희를 케어 못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정서행동 발달 검사와 의사 소견을 보니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홍윤희가 병이 있어서 그런 걸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홍윤희에게 약을 먹이라고 다들 부추기고 우리는 그건 싫다고 아니라고 해도 홍윤희의 행동이 남들과 다르지 않냐고 그렇게 행동하는 아이가 없다고 논리를 펴시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약을 먹는 방법은 안 할 거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니 담임선생님께서 제가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께서도 다음 주부터 학교에 공사가 시작되어 홍윤이가 혼자 밖에 나갈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며 여름방학에 있는 방과후 수업도 홍윤이는 안 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험해서 그런다고 하니 더 할 말이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제가 홍윤이와 같이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 홍윤이의 수업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홍윤이에게 계속 하지 마라 하고 제가 선생님 눈치를 보고 홍윤이가 돌아다니거나 수업 중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행동이 제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민재 때도 그랬었는데 똑같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둘째 날, 안 되겠다 싶어 홍윤이의 행동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못마땅한 눈치셨습니다. 나중엔 교실 뒤에서 다니는 홍윤이를 데리고 오라고 저한테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셋째 날, 수업 중 돌아다니거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교실에서 데리고 나와 빈 교실에서 20분 정도 이야기하고 휴식을 취하다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루를 수업했습니다. 수업이 연속 80분이 하루에 한두 번 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도 50분이 넘어가면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홍윤이가 돌아다니는 행동이 더 눈에 거슬리고 지적을 계속하며 선생님한테 이르더라고요. 넷째 날, 셋째 날 방법은 홍윤이 혼자 학교에 있을 때 하기가 힘들 것 같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도 홍윤이는 수업 내용을 알고 있어서 교실 밖을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제 임의로 수업 내용 중 하나만 완성하면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선생님께선 그것도 제재를 하셨고요. 다섯째 날, 교실 밖에서 안 들어갔습니다. 최소한의 위험한 행동만 제가 지켜보는 방법을 했습니다. 제가 교실 안에 있을 때보다 더 수업을 잘했습니다. 제가 있을 땐 저에게 의지하고 드러눕고 하는 행동을 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둘만 이야기를 하면 서로 감정 싸움만 할 것 같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 교감선생님도 같이 했습니다. 일주일 제가 수업에 참여하니 어떠냐고 선생님께 여쭤보니 엄마가 있으니 좀 낫다고, 수업을 할 수 있다고, 그전엔 수업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하실 거냐고 물으니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안 되면 엄마가 6학년까지 따라다니면 되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분은 홍윤이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구나가 느껴지고 남의 일이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러려고 내가 학교에 나오는 게 아니다. 홍윤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이 홍윤이에겐 길어 차츰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습니다. 10분 수업, 10분 휴식, 15분 수업, 10분 휴식. 이런 식으로 하고 한글을 잘 몰라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니 수업 내용 중 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고 생각되면 휴식을 하겠다고 하니 선생님께서는 수업 내용에 참여하지 말고 따로 공부할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막연한 느낌에 선생님께서는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회피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홍윤이는 더욱 그 반에 소속되어 있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승낙을 했고 그렇게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 후 방학식 날
선생님은 제게 방학 동안에 홍윤이 많이 사랑해주라 하시고 약 먹이는 거 생각해보라 하셔서 방학 동안 상담 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저희 주관적인 눈으로 알려줘서 상담 내용에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그 점이 우려된다고. 객관적으로 보려면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것을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받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께선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방학을 했습니다. 개학을 하면 또 학교에 제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방법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저는 홍윤이가 상처를 덜 받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학교 생활에서 담임 선생님이 요구하는 최소한인 교실 밖에 나가지 않기, 수업 중 앉아있기만이라도 하게 하고 싶은데 홍윤이를 설득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방학을 하면서 학교 밖의 홍윤이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몇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승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거기 가면 강아지와 말에게 많은 애정을 보입니다. 말을 타다가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말에서 떨어질 뻔한 큰일이 있었습니다. 승마 선생님께 엄하게 혼나고 직접 말이 놀라서 날뛰는 걸 보고는 그건 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알더라고요. 그리고 방학 동안 학교에 안 가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돌봄센터에 나가면서 스스로 하겠다는 것도 많아지고 오빠가 안 가도 혼자서도 잘 갑니다. 요리, 꽃꽂이, 만들기 등을 하고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고 요리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요즘은 자기 마음의 표현도 저와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가족들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홍윤이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임 선생님과 학교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홍윤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또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홍윤이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홍윤이 때와 다르게 홍윤이 때는 저 자신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행동을 할 때 감정이 앞선 사람인데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짜잔. 자, 되지? 보이지? 여긴 어때요? 좋아요? 딱 좋아요? 뭐가 딱 좋아요? 네? 컴퓨터가 앞에 컴퓨터가 있어요? 뭐를 볼래요? 이건 뭔데? 세계에서 지구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자, 안 보이니까. 과연 이 우와, 이런 모니터로 가지고 보이는 이건데 보이는데요? 안 보이죠? 맞아, 안 보여. 잘 안 보여. 와, 이거 멋있네. 멋있어요? 네. 뭐가 멋있어요? 아까 전에 네. 엄청 선생님이 이거를 컴퓨터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 캐모나무 신경 제대로 건드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갑자기 공주님을 오, 좋죠? 학교 가요? 네. 학교 가서 뭐 해요? 작은 학교라서 아, 작은 학교라서 8명 한 한 반이 8명 있는데 네. 그런데 한 반이 8명 있는데도 이를 그냥 선생님이 냅둬주지를 않고 뭔가 다 일사불란하게 아이들이 쫓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지금 학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학교에서 이제 그니까 뭐 ADHD니까 네. 약을 먹였으면 ADHD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보고 그쪽일 거라고 누가 그래요? 담임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그랬고
그런데 또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네. 담임 선생님의 그냥 추측이었는데 고전이라는 건 언제까지요? 검사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 결과가 아, 그 정서행동 네. 특성 검사가 나오기 전까지 그게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그게 이제 3월 달에 3월 달에 네. 그러니까 처음 3월 달에 계약해가지고 학교 갔을 때 네, 한 몇 주 지나선가 몇 주 지나서 네, 검사 그래가지고 결과지가 그러니까 검사를 하라고 이제 왔길래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네, 봤거든요. 네, 애가 네. 뭐 그림만 그린다, 뭐 그리고 바깥에 뭐 나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저 선생님이 자주 이제 조금 자주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아, 선생님한테 전화가 자주 왔어요. 네. 네. 아까 전에 저거 엄청 보고 싶다고요. 저 이거 엄청 보고 싶다고요. 잘했어요. 엄청 지금 열심히 봐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사분이 학교에 있는 사회복지사요? 아니요, 센터 그 위센터 그러니까 위센터에 있는 네. 사회복지사 분이 예. 전화가 오셔가지고 음흠. 이제 뭐 도와줄게. 그러니까 그 관심군으로 나왔으니까 아, 관심군으로 나왔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상담을 뭐 이제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전에 선생님이 상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 선생님이. 네. 관심군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잠깐만요. 그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할 때는 어머니가 본인이 지금 그거를 검사를 하신 거죠, 그죠? 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거기서도 조금 이상한 게 네, 첫째 때는 교육청 안에 있는 그냥 위센터. 네, 그래서 이제 뭐 보드 게임이나 이런 걸로 약간의 치료 같은 프로그램 같은 걸 네, 했어요. 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전에 치매 치료하시는 정신병원 쪽에 있는 사회복지사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아까 전에 저는 곰침이 딱 하는 루비 월드컵 치고 싶어요. 그래요. 아까 전에 곰침이 딱 하는 월드컵은 막간 고르는 거예요. 어떻게 고르는지 한번 골라봐요. 선생님 몰라요. 이거 곰침이 잘 딱한 루가 어딨지? 쳐봐요. 잘 찾아봐요. 리얼 자국 있잖아. 리얼. 그렇지. 그 리얼. 그렇지. 그 다음에 우. 우 어디 있지? 우. 루. 그 다음에 또 뭘 쳐야 되지? 피. 피. 루피. 피. 자, 피업자 어디 있지? 피. 아 이거다. 그렇지. 피. 아닌데? 아. 다시. 루피.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피 하려면 어디 뭘 또 찾아야지? 피가 없. 아 이거다. 뭔데? 아, 루파인데? 자, 그럼 언니가 계속 찾고 어머니한테.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그 검사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회복지사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죠. 미.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처음에는 이제 분이랑 저랑만 가서 상담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네.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검색. 그냥 프로그램 검색이 같은 거, 여기 있죠? 음악이나 뭐 검색이요. 있으면 그거를 좀 검색이 여기죠? 검색은 이거는 이 컴퓨터는 여기에 보면 돋보기가 있지. 이 돋보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탁 옮겨가요. 앞으로 돋보기 눌러요. 그 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이전의 경우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아이 게임이나 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치매 노인들 이 요양하는 그런 이 위센터 같은 복지센터에서 애를 돌보게 하는 거기로 일단 오라 하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제가 왜 그러니까 첫째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 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학교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뭐 학기 지역이 다른 게 네, 없죠.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는 지원해 주는 게 없고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오라고 그래요?
검사는 이미 했잖아요. 그 검사 말고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줄 수 있다. 돈이 제가 개인 부담을 안 하고 이제 그 비용을 다 대줄 수 있다. 그 무슨 검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정밀 검사를 더 그래서 어떻게 검사를 하셨어요? 제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이거 푸나팡이거든요. 저를 내가 해야지 더 좋아지는데 왜 검사를 해야지 더 좋아지는데. 왜 안 하려고 하냐는 약간 말씀을 미투가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랬어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저절로 없어져요 그거는. 자, 지금부터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참고 조용히 네가 하고 싶은 컴퓨터만 하고 있을 수 있겠니? 아니면 계속 네가 선생님한테 말 걸래? 어떻게 할래? 아까 전에 저거 아까 전에 뭐 안 그러면 지윤이 여기서 있지 말고 저쪽으로 옮겨가야 돼 이제. 컴퓨터가 약간 이렇게 컴퓨터 이제 안 줘요. 컴퓨터 없이 저쪽에 가서 이 오빠하고 동생하고 같이 있어야 돼. 알았어요. 알았디요? 노래 부르고 갈래? 아니요. 노래 안 부르고 갈래? 그럼 빨리 그러면 가요. 이제 괜찮아. 어떠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하는 홍윤이. 독립적이고 호기심 많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만의 남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홍윤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홍윤이는 언제, 어느 상황일 때 이렇게 자기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상담실에서의 홍윤이가 아닌 집에서의 홍윤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집에서도 보통 네가 이렇게 어머니를 아니요, 이렇게 말은 많이는 안 해요. 이렇게 말 많이 안 해요? 네. 그래요? 그냥 이제 원래 자기 핸드폰을 보는 걸 그렇죠, 계속 주로 보고, 핸드폰 보고. 그다음에 뭐 그림을 그리거나 네. 뭐 아니면 이제 보여줄 때 자기가 보고 저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줄 때 그냥 보고 이제 미리 아니까 저한테 뭐 웃거나 뭐 미리 그 파트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지 막 이런 이 정도로까지 막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화면 때문에 애가 흥분했군요. 네, 그러게. 학교에서는 어땠던 것 같아요? 아이들랑 지내는. 학교에서는요. 네. 이제 수업은 거의 참여를 안 해요. 수업은 거의 참여 안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한 40분, 40분 되면 막 다녀요, 뒤로 이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수업에 방해가 안 되게 네. 앞쪽으로 나누고 뒤쪽에서 다니거든요. 뒤쪽에서 그냥 다녀요. 예. 이렇게 뛰어왔다 네, 가로 왔다 갔다 해요. 네.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거의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애들도 보통 초등학생이 40분 수업인데 80분 수업을 해요. 40분 수업인데 80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 희지랑 보니까 1교시 2교시랑 둘다 같이. 네. 그거는 뭐 학생 수가 적은 교실이라서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잘 학교들도 다 그런 거 같던데. 그렇게 1, 2교시를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20분을 줘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네, 20분 동안 네. 이제 운동장에서 나가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저도 한 40분 넘어서 50분 넘어가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니가 그 교실에서 참관을 하고 있었을 상황에서도요. 네, 그렇죠. 다른 친구들도 보면 이제 그때부터 지치는 거죠. 근데 1학년인데 왜 80분을 하고 20분을 쉬는 이 방법으로 애들을 관리를 할까요? 요즘 모르겠어요. 학교가 저도 이제 요즘 학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뭐 신학교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는 친구들이. 그렇군요. 교감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근데 뭐래요, 교감선생? 딱 이런 답을 못 들었어요. 정확한 답을 못 듣고. 교감 선생님은 그건 알고는 계시는데 네. 그렇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네. 그냥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라고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요청을 했고 또 그냥 그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가 됐군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하나둘씩 힘들어 하는데 네. 거기에
우리가 다니면 이제 그때부터 다른 애들도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안 앉아 있고 일어나가지고 뒤로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네.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선생님, 준이가 뛰어다녀요. 그때부터 막 이제 애들도 막 난장판 되는 거죠. 그 교실이. 답답하니까 막 그렇죠. 그러면 어떤 애는 이제 일어서서 네. 를 잡아가지고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앉아줘 막 그렇게 말을 하고 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또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이시면 선생님이 이제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사탕이나 이런 걸 하나씩 주시거든요. 아이고. 엄마 누나 어디 있어?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80분이 지나면 애들이 이제 좀 쉬었다가 네. 그 다음에 또 그 뒷수업도 이제 연장을 해야 될 때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한 시간씩 끊어서 할 때도 있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그게 이제 1학년이면 몇 교실을 하나요? 지금 4교시 할 때도 있고 5교시 할 때도 있고요. 네. 자,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럼 본인 혼자 있으면 심심해요? 그럼 올라갈래요? 그럼 옆에서 좀 조용히 앉아 계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머님 지금 지윤이와 관련해 가지고 겪으신 거 일단은 그 노인 요양센터인지 정신건강센터인지 모르는 그 지역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이 검사를 더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네요. 네. 오 마이 그리고 갓. 뭐 이틀 있다가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면담을 했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또 면담을 했어요. 왜요? 네, 그게 그 절차라고. 절차라고요? 네. 아, 처음에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면 일단 사회복지사와 먼저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 면담을 하게 네. 되는 게 절차라고요? 네.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를 대체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위험군이라는 명칭을 붙여 정신과 의사라는 외부인에게 데려가게 된 걸까요? 학생들끼리의 다툼이나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경찰과 변호사에게 외주를 주듯 우리 사회는 대체 언제부터 교실에서 일어난 문제를 외부에 맡기는 교육의 외주화가 진행되어 온 걸까요? 이쯤 생각하니 갑자기 저 황심이 교실 안에서 생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면서 마구마구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네? 교실 내의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만큼은 이미 학원이라는 곳에 외주를 준 지 오래라고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고전에 복지사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때도 제가 약은 별로 안 먹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복지사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약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직접 하시던가요? 그게 제가 뭐 이제 그 다른 치료 방법이 있냐고 이제 무슨 프로그램 왜요? 프로그램 말고 예. 다른 그 검사를 해서 네. 정밀 검사를 해서 정밀 검사 결과가 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약도 있다. 내가 그 약 애들 잠재우는 약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들었다. 그런 약은 네. 그러니까 그런 약이 아니고 얘 호르몬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약이라면서 그런 호르몬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약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상처가 났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약을 먹이는 것처럼 정신병 이렇게 것도 약을 먹이면 이제 거기 얘가 부족한 호르몬적으로 부족해서 뭐 이렇게 뭐 좀 산만하게 행동한다든지 그런 거를 치료할 수 있다. 그걸 보충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뭘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닐까요? 그냥.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 또 면담을 했을 때도 네. 전문가시라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분도 그렇게 무슨 전문가래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학교에서 지금 보건 선생님 보건 선생님이시래요? 이제 네.
그런 전문가 과정을 자기가 공부를 다 하셨다 하더라고요. 무슨 전문가 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대? 정신 쪽으로 그쪽 그래서 뭐 심리 상담을 전문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했는데 네, 공부를 뭐 하고 뭐 자격증도 있으시다면서 그래서 네. 같이 이제 상담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분도 네. 이제 약을 권하시더라고요. 아니 아이 상태가 어떤데 약을 권하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산만하게 보통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이제 뭐 앉아 있어야 될 때 안 앉아 있고 네. 막 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뭐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막 수업에 참여를 제대로 못한다.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수업 참가를 못하니까 그럴 때는 약을 먹여서 근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혼자 가면은 제가 그 전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심리상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랑 말씀을 할 때도 그러니까 얘한테 더 약을 먹이거나 이렇게 이런 거를 검사를 하고 하면 더 좋은데 어머니가 되게 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애를 생각하지 않아서 애를 방치한다.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회복지 선생님이. 네, 저는 그래서 약이 아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교수님하고 상담을 먼저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인식이 저를 너무 막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몰고 가길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는 이제 같이 아빠도 같이 갔었어요.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는 이제 사회복지 같이. 그 선생하고 같이. 네, 그러니까 5명이서. 그러니까 무조건 약을 먹으라고 한 게 지금 일관되게 지금 계속 네. 이야기를 들었고 약을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지금 아이 상태도 모르는데 왜 모르는지 않느냐라고 본인을 조금 질책하거나 나무라는 듯이 네. 또 대하더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 뭐길래 약을 먹으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업에 제대로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펴라 하면은 책을 펴야 되는데 안 펴고 그림을 그리거나 그 다음에 수업을 하다가 막 이렇게 뒤에가 나가서 뛰어다니거나 그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 얘를 제가 이제 참관했을 때는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바깥에서 운동장 수업을 했어요. 네. 다른 애들은 이제 운동장 수업을 다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나는 더우니까 나 들어갈래. 네, 그러게요. 들어가서 교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오이, 이제 그런 거. 오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자기 몸 관리를 할 줄 아는 애네요. 근데 선생님 입장도 그러신 게 다른 고학년이면 네. 혼자서 가 있어도 되는데 저학년이 선생님 혼자서 얘네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 혼자 또 교실에 들어가. 그건 조금 또 선생님이 네.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되죠. 네. 학교 아닌데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그렇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애가 이 날씨도 덥고 힘들어서 그러면 그늘에서 너 쉬어라라고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꼭 교실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날은 이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교실에 있으니까 이제 오늘 조금 안에서 쉬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야기해봐. 저는 쉬는 시간이었는데 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때 그러니까 수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쉬는 시간까지 어허. 그러니까 그러니까 2교시 몇 분인가 그 정도 수업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어허. 그냥 막 덥다고 막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수업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나와 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바깥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막 덥다면서 막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 막 쌤이 막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막 덥다는데 막 계속 그래가지고 화나가지고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막 따지고 그랬다는 거야? 아니 제가 따졌어요. 아, 본인이? 네. 아니, 네가 아무리 오빠지만 이 담임선생님이 그거 하고 있는데 네가 나서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어 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니? 네. 이야, 너희 집안 학교에서 유명하겠다. 이제 선생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게 지금 못마땅하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거를
이 오빠가 간섭하는 일이 돼요. 만일 선생님한테 맞고 있다든지 그럴 때는 가 선생님 동생 때리지 마세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차이 알겠어요? 오케이. 자 가서 이제 앉아있어. 그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만약에 그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행동하지 마라, 뛰지 마라, 뭐 앉아 행동 이렇게 말로 하면 다른 애들은 다 말을 듣는데 맞아요. 우리는 말을 안 듣고 어쨌든 맞아요. 욕을 하고 맞아요. 선생님한테도 욕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보통 애들과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럴 때는 선생님이 일단 얘가 집에서 가정교육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뭐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 봐서 이 정상인데 이 정도로까지 하는 걸 보면 얘가 정신병에 걸렸다. 또 정서행동 특성 검사로 보니까 진짜 위험군 내지 고위험군에 걸렸으니까 여기서는 약 먹는 게 맞다. 이렇게 당연히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위센터 사회복지사를 면담을 시키게 됐겠죠. 근데 사회복지사는 본인은 전문가라고 주장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아이에 대해서, 아이 발달에 대해서, 아이 특성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말은 전문가시면 그 전문가는 그냥 이 종이쪼가리 자격증 하나 가지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인데 교사 자격증 종이쪽보다 더 아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심지어는 교사든 사회복지사든 심리상담사라고 하는 상담 교사가 지금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전문가예요 거기서. 그런데 무조건 약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이 뭐 아이 부족한 호르몬을 뭐 보충을 해줘요? 정신과 약이 그분들은 뭔지 아시는지는 물어봤어요? 아빠가 의사 선생님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네. 의사 선생님이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요. 의사 선생님 왜 뭐라고 물었길래 의사 선생님 화를 내셨대요? 본인 자식이면 그 약을 먹이겠냐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뭐래요? 막 화를 막 내시다가 먹일만 하면 먹인다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자식이라도 먹일만 하면 먹인다고요? 그렇지만 지 자식은 잘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상황 결코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 의사 선생님은 믿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먹일 일이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먹인다 안 먹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은 왜 약을 먹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되게 못마땅했던 게 네. 그냥 한마디 이야기도 안 했어요. 의사 선생님 보지도 안 했어요? 보긴 했어요. 아까 네. 그 옆에 앉아서 저랑 아빠랑 있으면 그 소파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소파 옆에 앉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아빠랑 계속 이야기하면서 언성이 높아졌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언성이 높아졌어요? 우리는 약을 먹이고 약 같은 걸 먹이고 싶지 않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약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이 언성이 높아졌었거든요. 그러시다가 갑자기 이제 얘는 약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 행동을 이제 보고는 앉아 뭐 이제 돌아다니거나 이런 행동을 봤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약 먹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거기서 저는 조금 얘에 대해서 뭐를 이야기도 한번 안 해보고 뭐 알아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딱 단정 지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자기는 이제 본인은 전문가시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약은 안 먹인다고 그러시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도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끝에는 이제 그러면서 아빠가 이제 자기도 이제 뭐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는 이제 우리 애한테 약을 먹이는 거나 이런 게 싫어서 그랬지 의사 선생님한테 뭐 화가 나서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고 공중히 사과는 드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그걸 좀 못 받아들이시긴 하시더라고요. 뭐 그분도 예민하시고 그분도 상당히 자존심 손상이 많이 있으셨나 보네요. 의사가 시키면 예썰하고 아무 소리 말고 약을 먹어야지 뭘 지가 안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면 분명히 정신병 걸린 문제 아이인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은 생각하고 약 먹으라는 건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우와, 그러게요. 의사나 정부 같은 전문가, 권위자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으면 또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묻혀 조용히 하면 정상. 말 안 듣고 지나친 자기 주장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면 비정상인 건가요? 정부나 교육청에서는 항상 남다른 생각을 하는 창의적인 인재, think different를 외쳤던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거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창의적인 인재가 될 만한 싹을 아예 제거해버리고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말과 행동이 사뭇 다른 이런 사회, 이런 학교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홍윤희는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제거되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홍윤희와 홍윤희 어머니에게 황 박사님은 대체 어떤 놀라운 해결책을 주실까요? 궁금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 담아 황심소 인생 상담 이어지는 2부에서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를 만드신 황상민 박사님에게 당신의 특성과 마음, 성장, 발전에 대한 코칭도 받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생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보세요. 언택트 시대에 맞춤으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워크숍 11월 13일 토요일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당신 인생의 성공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11월 13일 토요일 WPI 초급 과정 워크숍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